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까 저기 드린 봉투 모의고사 있죠? 오늘 숙제는 7회 마무리, 봉투 1회. 그렇게 해가 숙제가 될 겁니다. 1회, 1회. 1회. 그러면 요거까지 끝나면 EBS에서 나오는 교재 다 끝나. 이렇게. 그러면은 저거 다음 주, 그 다음 주면은 끝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 쓸 거예요. 이렇게. 응? 자, 뒤에 나와 있는 것들. 11번 문제 확인할게요. 나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따가 시간 한 1분 30초 정도 드릴 거예요. 읽어볼 시간. 뒤에 나와 있는 페이지. 1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그러니까 보기 먼저 읽으란 얘기죠. 가나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윤선도의 시조를 감상하면 그가 매우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다고 짐작하는 경우는 많은데 좀 재수없소. 수백 명의 노비를 거느릴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지주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임금님한테 상소 쓰고 까여가지고 유배오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지. 이렇게 먹고 살만 하니까. 노년에 해남의 금세동과 복일도의 부용동에 거주했는데 금세동의 옛 짐터나 부용동의 원림을 살펴보면 당시 윤선도의 풍족한 생활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 연못 만들고 연못 주변에 기암괴석 배치하고 여러 채 건물 정자를 지어 벼슬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한가롭게 지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1박 2일에서 윤선도 여기를 가본 적이 있거든. 엄청 잘 해놨더라고. 이러한 풍류 생활에 대해 정치적 반대파가 비난을 가하자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항상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비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괜찮나요? 됐고 뒤에 나와 있는 13번 다라이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14번 11, 12, 13, 14 보기에 나와 있는 선지들을 읽는데 1분만 드릴게요. 시작. 자, 앞으로 넘어오세요. 산중신곡이라는 제하에 제목 아래에 수록된 윤선도의 시조 작품은 모두 18소, 18수. 만흥, 들어본 적 있죠? 즐거움 가득가득. 오우가, 수석, 송죽, 월을 친구로 삼아 놓은 연시조. 각각 6수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조무요라고 해서 제목을 달리해서 수록된 작품이 6수다. 666 합쳐서 18수.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산중신곡은 각기 6수로 된 3편의 연시조가 크게 한 세트. 그 구조는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산중신곡은 구조가 중요하다. 산중신곡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승경, 좋은 경치를 만나 일구일학, 한 개의 언덕, 한 개의 계곡에 대한 소원을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으로만 해석될 게 아니라 더하기 삶에 대한 회의를 넘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자아의식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의식은 천분, 하늘이 내려준 나의 분수에 대한 확인을 통한 정체성의 재군축이다. 이게 내 운명이고 내 현실인데 하늘이 준 거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산수간, 자연, 바위 아래에 자연 속에서 띠집이면 초가집이죠?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큰 집이 아니라 초가집 따위를 짓는 이유를 모르는 남들은 나를 웃는다, 비웃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샤암, 시골 촌뜨기의 뜻에는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나한테는 나는 샤암, 어리석은 시골 촌뜨기고 내 분수에는 초가집이 분수에 맞지. 내가 하는 행동을 비웃는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아까 뒤에 보기 12번에서 봤었던 반대 정파의 애들이겠지. 강산이 좋다 한들 그것을 내 분수로 누웠겠는가? 내 분수만 가지고는 강산을 즐길 수가 없지. 서리법. 내가 이렇게 강산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임금님의 은혜, 덕택이었으니까. 그것을 더욱 알고 있다. 임금님의 은혜를 아무리 갚고자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영탄법. 자연에 짱 박혀서 혼자 살고 자연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도 그게 다 임금님 덕분이에요. 만흥은 분으로 시작해서 분으로 마무리가 되는 작품인데 여기에서의 분은 하늘이 저마다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것이다. 이 분이라는 거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다?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분을 알고 지키면은 군자고 분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분이라는 건 불변의 가치다. 근데 앞에 두 시 인용된 거 보면 윤선도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군자라고 생각하지. 나 군자야. 따라서 하늘이 정해진 분은 군자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을 하늘이 허락하였다라고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분에는 정쟁 속에서 지속적인 비난으로 훼손되고 좌절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축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나는 내 분수를 알지. 내 분수는 뭐다? 자연에서 사는 거다. 자연에서 사는 게 진짜 나구나 라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의식은 자연을 통한 자경과 반성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오우가는 수석, 송죽, 월 5가지 자연물의 덕성을 읊었다. 자연물을 벗으로 삼하는 방식이나 이를 통해 찾아내는 독특한 윤리적 가치관은 특별한 건 아니야. 오우가에서 대상으로 바라보되 겉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안을 살펴서 보이지 않는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오우 5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수많은 자연물 중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윤리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한다. 수석송주 확실히 오우가는 보셨어요. 수는 왜 좋아? 변하지 않고 늘 같이 흐르거든. 석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거든요. 송도 변하지 않고 죽도 사시사철 푸르다고 변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 작품에서의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다름 아닌 달이다. 오우가는 달로 시작해서 달로 마무리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진짜가 한번 또 그걸 살펴보러 가자고요. 윤선도의 오우가는 수석 송주걸 5친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총 6수로 되어 있어요. 왜? 처음에 내 친구 5 이렇게 소개해주고 수석, 송죽, 월 마지막 달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네 벗이 몇이나 했더니 물, 돌, 소나무, 대나무다.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것이 여기 밑에 해석을 보면 여기 이 말을 강조했다. 더욱 반갑구나. 그래, 5개가 다 네 친구인데 그중에 제일 절친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달이라고 할 거예요. 더욱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어라 이 5밖에 또 더해서 무엇 하겠는가? 마지막 쭉쭉쭉쭉 나오고 6수째에 자가 달은 하지만 높이 떠 있지.
그래서 만물을 다 비춰줘. 한밤중에 광명한 게 너만하니가 또 있겠는가? 야, 한밤중에 네가 제일 밝아. 여기에 보고도는요. 나를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아니면 세상의 더러움을 세상의 혼란함을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니 달은 밝으면서 과묵해 진짜 내 벗인가 하노라 꽝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5가지 자연물을 소개하며 동산에 떠오르는 달의 모습을 특히 두드러지게 바라보고 있다. 달 더욱 반갑구나라고 해서 더욱 가장 반가워하는 대상임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 달이 지니는 덕성은 수석, 송죽 같은 경우에 얘네들 좋아해요. 왜? 불변이거든. 근데 달의 속성엔 불변이 없어. 달의 덕성인 불변 대신에 불언은 있어. 불언. 어디? 세상에 더러운 걸 보고도 말을 아니한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치적 반대파에 맞서 싸우다가 수차례 유배 생활했던 윤선도의 삶을 생각하면 충신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다가 불행을 자초했던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과정에서의 자신을 배려했던 사람들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나한테 나 좋으라고 얘기해준 사람하고 괜히 싸웠어.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싸웠겠지. 반성적 성찰이 담겨있는 부분이다. 월출산이 높다라고 하지만 미운 것이 안개로구나. 달맞이 구경 가라. 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안개가 미친 듯이 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어떻게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개가 얼마나 미울까? 나에게 있어선 부정적인 존재겠지. 천왕제일봉을 일시에 가렸구나. 이 뒤에 천왕제일봉을 다 가려놨어. 어떻게 속상해. 괜찮아. 냅둬. 해가 펴진 후면 안개 아니 거들야. 해 뜨면 안개 다 사라질 수 있어. 해 뜨면 안개 사라질 수 있어. 기억나요?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건 임금밖에 없어. 임금이 뜨면 안개 사라질 거야. 누가 사라질 거야? 나라를 좀 먹는 간신들 사라질 거야.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반대파애들, 나 유배 보낸 놈들이겠지. 산중실록의 신곡에 실린 조무요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월출산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순수한 묘사도 있고 임금을 상징하는 천왕제일봉, 정치적 반대파인 안개가 가리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얘를 임금으로 보기도 하겠네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임금이라기보다는 혹은 뭐 임금의 은혜, 임금의 총명함 요 정도가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임금은 이미 훌륭한 존재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덕을 베풀 수 있는데 이 간신놈들이 가린다라고 생각하면 임금 그 자체라기보다는 요게 조금은 더 좋은 해석일 것 같아요.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던 도중에 조정에 대한 근심이 나타나 있다. 자연물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자의식 속에 나는 혼자서 자연에서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야.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나 정도면 시골에 와서 짱 박혀 살아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이런 점에서 오히려 주목받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즉, 해가 퍼지면 자연이 안개가 걷힌다. 그렇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치에 따르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체득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11번에 1번 가장 적절한 거요.
정쟁의 과정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난한 사람들과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딱히 나 비난한 사람들 화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해 뜨면 사라질 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탈락. 자연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정당한 삶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연에서 사는 게 내 삶이지. 여기요. 어디 있을까? 어? 아, 또 까먹고 있네.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여기 있네요. 자신의 본성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을 하늘이 허락한 것. 그러니까 11번에 2번 괜찮지. 타인보다 뛰어난 능력, 나 능력 좋은데 이 얘기 나온 적이 없죠. 패스. 자신이 앞으로 군자의 삶을 가기 위해 임금 곁으로 가야 된다? 자신이 정계로 출전해야 된다? 아니요. 자연에서 사는 걸 내 분이라고 했으니까 4번 틀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좋아. 자연물을 통해 번잡한 속세를 차단할 거야? 꼭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요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자연물을 통해서 속세와 단절돼서 살고 싶어요. 누구 시 떠올리면 돼? 최치원의 시 떠올리면 되죠. 제가야산 독서상. 속세가 너무 시끄러워서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려버렸네. 네, 11번에 5번 자연물을 통해 번잡한 속세를 차단합니다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다. 저는 펀트 얘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고 제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 어부사시사에서 보면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를 가려준다. 구경 나왔는데 안개 때문에 산이 안 보여. 안개 싫어하지 마. 속세의 더러운 거, 인간 세상 가려줘.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11번의 답은 2번. 12번 확인할게요. 12, 13, 14번. 얘네들 아까 지문 읽어보셨죠? 역시 세 문제 푸는데 1분만 드릴게요. 시작. 너무 빠듯했다. 썼던 것 같은데.
자, 기훈이가 대답해 줄 거예요. 12번에 4번.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로 볼 때, 오케이. 월출산이 높다지만 풍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선 풍족한 경제력, 돈이 많아야 돼.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그거는 없죠? 답은 4번. 기훈이가 또 대답해 줄 거예요. 13번의 답은 1번. 자연의 내재적 속성을 관념적 가치와 연결하고 있다. 나쁘지 않아요. 왜? 자연물을 보이는 그대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자연물을 벗으로 대하는 방식이나 이를 통해서 윤리적 가치관. 여기 겉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상의 겉이 아니라 그 안을 살펴 보이지 않는 면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1번 괜찮지. 13번에 2번 질문의 방식을 통해 자연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다라이에 물음표 붙여줄 만한 데 있어요? 있지. 그만큼 수석 송주걸 좋아요. 달 좋아요. 얘기하니까. 3번 다와 라의 과거 회상. 옛날 생각해요? 다의 없는데 라이의 옛날 생각하나? 안 하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자연물 가치 있게 여기는 애들 소개만 해주지. 답은 3번.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이 위치한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거지. 지상에 후석, 홍죽 있고 1, 2, 3, 4, 5번 친구 달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죠. 시선이라도 상승해야지. 그 다음 라는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높이 떠 있어. 그래서 13번에 4번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연물, 특히 달이 위치한 공간을 제시한다. 맞아. 5번 영탄적 표현, 느낌표 꽝 찍어줄 수 있을 만한 거 달한테서 표현해 주죠. 답은 3번. 14번의 기억은 달이고요. 니은은 해지. 달은 뭔데? 내 친구, 친하게 지내고 싶어? 달처럼 살고 싶어? 니은의 해는요. 내가 싫어하는 안개를 사라지게 해줄 거죠. 기훈 씨 14번의 답은 몇 번? 누구? 그렇지. 5번. 다음 페이지. 오늘 숙제. 깊이 찾아볼 것도 없어. 법률 용어예요.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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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동훈이한테 뭐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 내 권한을 주면서. 그걸 네가 또 다시 누구한테 또 시키는 거야. 그게 복대리. 왜냐면요. 이 15번에서 19번에는 민법에 나오는 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김대리, 박대리가 아니라 이렇게 대리에 관한 이야기인 건데 이게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연계되니까 이게 나오진 않고 왜냐면 이렇게 그 공무원들이나 전문 자격증 이렇게 시험 보면은 민법 꼭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한 초반에 있는 얘기인데 대리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복대리라고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개념까지는 좀 확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복대리가 뭐예요? 단어 뜻 정도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다예요, 사실은. 뒤에 나와 있는 얘기 15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거는 뭐예요?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고요. 얘도 조금 이따가 읽을 시간 드릴 거예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기억나요? 독서 지문인데 서술상의 특징 나오면 뭐 찾아? 핵심 소재 찾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찾으라고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분류.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한다. 무조건 첫 번째 단락에 있어야겠지? 설명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예시, 특정 상황에 대비한 법조문의 내용을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대리인의 법적 자격의 변화와 관련된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이거 저랑 수업 들었으면 답 5번이에요. 절충이 답인 적이 없다 그랬어. 절충이 뭔데? 내 의견이 서로 다르대. 그 둘의 의견을 서로 양보해서 중간 지점 찾아내는 건데 이게 옛날에는 가끔 답이 될 수 있었어. 언제? 논설문일 때. 근데 최근 추세는 어때요? 전부 다 영역만 달라지지 거의 99% 설명문밖에 안 나와. 설명을 하는데 절충하고 앉아있다고 큰일 날 소리지. 그래도 나머지 맞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17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냐 틀리냐고요. 18번 보기의 학습활동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 이거 지금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 19번 기억 동그라미의 이유를 추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위치만 확인하러 갑시다. 기억 동그라미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왼쪽 세 번째 단락.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해당 의사 표시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 의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큰일 났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걱정하지 않아도 돼. 기억 동그라미 몇 점짜리 문제야? 3점짜리 아니죠? 그 단락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15에서 19번까지 18번 빼놓고 나머지 거 눈으로 훑어보는데 1분 시작. 제가 이렇게 드리는 1분이 길게 느껴지셨으면 좋겠네요. 회사원 A는 급한 일이 생겨 아파트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갈 수 없자 동생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해 구매 의사를 밝히고 계약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부탁을 받은 B가 A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리라고 한다. 뭐예요? 대리라고 하는 법률 용어를 개념을 정의를 했죠. 16번에 2번 지워야지. 대리에는 위의 사례처럼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능동대리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운영하는 C가 전시된 D의 그림을 사겠다라고 하는 E의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수동대리도 포함이 됩니다. 대리의 종류에는 능동대리, 수동대리 두 개가 있다. 수동대리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본인을 대신하여 전달받기만 하는 것이라서 대리인 C가 본인 D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네. 대리를 능동대리, 수동대리 두 개로 나눠놨죠? 그러면 16번에 1번 또 지워야지. 그 다음 수동 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림을 뭐 사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니까 예시했죠. 3번 지워야지. 계속 다음 이어서 볼게요. 수현 씨 혹시 여기는 이해는 됐니? 네. 대리 제도에서는 실제로 법률 행위를 하는 대리인과 그 효과의 귀속 주체인 본인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A가 B한테 시켜서 C와 아파트 매매하는 계약을 대신 하고 와라 라고 하면
A가 본인이고 B는 대리인이에요. C는 대리인 B의 상대고. 계속 봅시다. 법률 행위를 하는 대리인과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었으니까 그 효과의 귀속 주체인 본인이 분리되는. 말이 어렵죠? 대신 아파트 사오라고 도장 꽝 찍었어. 그럼 그 계약서에 책임을 지는 게 A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 용어에선 법률 행위가 있어야 법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정도 용어만 알고 있을게요. 이 현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얘네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된다.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리권은 언제 생겨? 법정 대리, 임의 대리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겨.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인데, 말이 어렵죠. 법률 규정에 의해 법정 대리권이 발동될 수가 있다. 친권자처럼 본인과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해 당연히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 지정 후견인처럼 일정한 사람의 지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 상속 재산 관리인처럼 법원의 선임 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친권자, 지정 후견인, 상속 재산 관리인은 법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써 있다.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 수여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내 대신 할 수 있는 권리를 쟤한테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그게 확인이 되면 법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B는 본인 A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을 수용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며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B가 하는 거야. 대리권을 받습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A가 B한테 얼만큼 해라라고 한 만큼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선 수권 행위에 대한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수권 행위에 대한 법률 행위의 해석을 해야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문장 구조가 중요하다. 법률 얘기잖아요. 뭐뭐 해야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의 선행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률 지문에서는 인과관계보다 선후관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법률 관계에서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제118조에서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재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수리하는 일 따위의 보존 행위나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법 조문을 일정 부분 인용을 해놨죠. 16번에 4번 지울 수 있지. 확실히 16번에 5번이 답이었었네. 그렇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가 뭐냐면 별장 관리인. 회장님이 별장 관리인한테 너 이거를 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 별장 관리인은 수권 행위를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는 뭐야? 이 집을 관리하는 거야. 어디까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 보존 행위, 수리하는 일, 보존 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개량 행위만 할 수가 있다. 됐나? 태풍이 와서 지붕 위에 있는 뭐 그게 조금 금이 갔어. 그거 수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집 앞에 뭐가 있는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어. 그럼 그 나무 다시 세울 수 있어. 그런데 와 여기 사람들 은근히 지나가고 장사 될 것 같은데 돈 벌어다 드리면 좋아하겠지. 옆에다가 건물 방 한 칸 늘려서 거기에다가 식당 차려가지고 장사하는 거 그건 안 돼. 그거는 물건의 성질을 변경시킨 거.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건 이게 사건이 클 수 있는데 지가 담보 잡아서 다른 데서 대출받는다거나 누구한테 다시 임대를 해준다거나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은 그러면 이 B는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이어야 하나?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사람이어야 하나? 그렇지는 않대요. 대리인은 미성년자와 같이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된다고.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고 본인이 원하여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리인, 미성년자, 가능. 왜? A가 모두 책임질 거니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할 때 그의 의사 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얘가 어떤 계약서에 가서 도장을 찍을 거야? 건물을 갖다 팔 거야? 혹은 건물을 사올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이유는 A가 원해서요, 원해서요 라고 밝혀야 된다. 즉, 대리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F의 대리인 G처럼 그러니까 누구의 의사, 이러한 의사 표시가 본인의 F를 위한 것임을 표현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F가 G한테 가서 저 아파트 팔아와라 라고 하면 GFG H한테 계약서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장이 꽝 찍혀야 되는데 누구 도장이 찍혀야 된다고? F의 도장이 찍혀야 되고 이 뒤에 위임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임장에 F의 대리인 G입니다 라는 위임장이 붙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 계약서 한 구탱이에 그게 쓰여져 있어야 된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G지만 누구를 위해서 찍었다? F를 위해 찍었다. F라는 사람이 계약서에 드러나면 그것을 현명이라고 한다. 현명을 하지 않을 때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어디가 있어? 요 문구가 없으면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지가 하고 싶어서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나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를 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 H는 F 소유의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G가 나와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있어? 무슨 일이에요? F가 H한테 이미 전화한 적 있어. 제가 못 나가서 제 동생 G 보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현명한 걸로 본다고. 하지만 안타깝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얘가 저한테 전화했어요를 H가 증명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제일 좋은 건 그냥 신축 아파트 분양 받는 거고 혹시 또 아파트 살 거면 계약 잘 하셔야 해요. 이렇게 잘 알아보고. 대한민국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솔직히 제일 비싼 게 집 아니야? 물론 사는 것도 아니고 은행한테 빌려서 사는 거겠지만 이렇게. 대리 행위 어디가 있냐?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수동 대리 아까 뭐 있었어? 그 화랑에서 그림 살게요. 전달해 주는 거.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해당 의사 표시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화랑에 걸려 있는 그림 K를 C가 보고서 살 거예요. 이 K는 누가 그렸어? D가 그렸어. 그러면 C 이 그림을 살게요 라는 걸 D한테 바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이 건물 주인인 A, B, C, D, E한테 그림 산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그 이야기 C가 이 그림 사고 싶어 합니다 라고 D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해당 의사표시가 대리인이 아닌 E가 아닌 C가 산대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 다짜고짜 가서 이 그림 파세요? 안 돼. C가 그 그림 산다고 하니까 파시죠?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얘를 꼭 밝혀야 한다. 언제? 수동 대리에 있어서. 대리 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므로 그렇지. 이 D의 상대방은 누구야? E야. D의 상대방은 E야. 이 C의 상대방은 누구야? B야.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가의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계약이든 아니든 책임은 A가 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강박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만 법률 행위의 취소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A가 진다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B가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은 A가 집니다.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대리권은 이제 대리권이 언제 생겨요? 대리권은 어떻게 행사합니다? 대리권의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등의 사유로 소멸이 됩니다. 얘도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에 써 있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라는 건 대리관계에서 본인의 지위 또는 대리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A가 죽으면 이 대리권 소멸해. B가 죽어도 대리권 소멸해. B가 대리권 받아놓은 상태에서 파산해. 그러면 이 대리권 소멸해. 또 웃긴 건 뭐냐면 파산인 상태임을 알고 대리권을 주지. 그건 또 괜찮아. 줄 수 있어. 대리인이 된 후에 파산 선고와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대리권은 소멸이 됩니다. 법정 대리권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각각 소멸 원인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합니다. 임의 대리권은 원인이 된 법률 관계의 종료 또는 수건 행위의 철회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나 너한테 줬던 대리권 이제 안 한단다. 넌 이제부터 내 대리인 아니다. 라고 하면 대리권 소멸.
원인이 된 법률 관계가 위임일 때는 위임 관계에 다 했어.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진짜 다 끝났잖아요. 종료에 의해 대리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15번에 1번.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법률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임의적으로 발생도 하죠. 사망이나 파산에 의해 소멸하지. 1번 얘기 있죠. 2번. 대리권의 행위의 효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했죠. 2번 지우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에 제한이 없어야 되는가? 미성년자처럼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어도 괜찮아. 4번. 대리권의 남용 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원인이 된 법률 관계의 소멸은 대리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법률 관계가 소멸되면 대리권도 소멸됩니다라고 했죠. 15번의 답은 4번. 16번 했고요. 17번.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괜찮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법정 대리. 대리 행위에 의사표시가 흠이 있어 계약을 실행할 수 없을 땐 본인이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본인이 책임지니까. 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세 가지 법률 관계가 나타납니다.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있죠? 4번. 임의 대리권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선 수권 행위에 대한 법률 행위의 해석을 거쳐야 한다. 아까 파란색 밑줄 걷던 거. 5번이 답이죠.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할 생각이라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대리권을 계속 부여할 수 있다? 아니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대리권 해소예요. 사망하고 동급이야. 대리권 없어져야 돼. 답은 5번. 19번. 기업. 수동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에서 해당 의사 표시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판명해야 됩니다. C가 산대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괜찮나? 왜? 답은 2번.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현명하여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은 어디 있냐? 첫 번째 단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수동 대리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본인을 대시하여 전달받기만 하는 것이므로 C가 D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 괜찮을까? 18번에 타당한 거 찾기래요. 맞는 거 찾기. 아유, 씨. 죄송해요. 조금 시간 넘어가는데 금방 끝낼게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골동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매 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했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타인의 골동품을 함부로 매매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골동품 살게요. 라고 B가 온 거야. 계약서에 B 이름으로 사인을 했어. 그런데 그 전에 위임장을 줬어. 보여줬어. 나 A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해서 사인을 B 이름으로 해도 실제로는 누가 산 거야? A가 산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매매한 거라고 볼 수 없다. 정당한 매매다. 맞는 말이지.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이를 대리하여 그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부모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유아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유아의 이름으로 친척이 유아를 위해 유증,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친척 A가 B의 아들 C에게 땅을 물려줬다. 유언장 남겨놨겠지. 네, 그거를 수령했어요 라고 C가 도장 찍지 않고 B가 도장 찍어도 괜찮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지. 갑은 부탁이 없었는데 친구 을의 대리인이라며 병에게 500만 원을 처용했다. 이거 문제 생기겠는데? 을은 뭐 한 거예요? 수권 행위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거지. 병은 갑과 을 사이에 돈독한 우정을 주변 사람들이 입증을 하면 대리 행위를 인정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을에게 500만 원 요구했다. 얘네 둘이 너네 둘이 친한데 얘가 네 이름 팔아서 돈 빌려줬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돈 줘라. 그럴 수 있어? 없지. 답은 C죠. C, D가 틀리지. 여행을 떠난 정의 부탁을 받고 10일 동안 그의 전원주택을 관리하기로 한 친척은 장마로 인해 지붕에 물이 새서 거실로 쏟아지자 연락하지 않고 수리업자를 불러 지붕을 고쳤다. 고칠 수 있나? 괜찮지. 그 집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행위니까 물건의 성격이나 법률 성격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괜찮아. 답은 기억 디귿 4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숙제는 7회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1회 정도로 확인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